지금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러니까 한반도 내에서 전쟁 위협이 사라지도록 했다는 점, 그리고 남과 북의 정상들이 자주 만나고 교류를 약속했다는 점은 큰 성과로 지금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 데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비핵화 촉진을 위한 북미 대화 추진, 중재, 이 노력인데 여기에 핵심이 바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확인이 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저는 대통령님도 느꼈을 것이고 아하. 같이 갔던 우리 대표단 성원들도 저는 다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아까 이번 대표단의 평양 방문에서 좀 아쉬웠던 점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럼 제가 아쉬웠던 점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님께서 가시기 전에 북미 대화의 성공, 또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위해서 중요한 계기로 만들겠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아마 18일 날 저녁에 도착해서 18일에 도착해서 김정은을 만나보고 19일 날 오전에 만나보면 이번에 김정은이가 어느 정도까지 내놓겠구나 하는 걸 알았겠죠. 그렇게 되면 제 개인 생각은 어떻게 생각인가 하면 그러면 한 번 더 오후에 한 번 더 일정을 잡아가지고 한 번 더 만나자. 아하. 그래서 말하자면 좀 잘 사는 큰 삼촌이 조카를 만나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좀 더 한 발 더 나가자. 이렇게 진전하고 평양 이번 선언이 저녁이나 아니면 20일 평양 출발 전에 나올 것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 일정에서 너무 일찍 나온 것이에요. 이 지금 선언이. 그 말씀은 그러니까 뭔가 설득의 과정이 오늘 오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나왔다는 것. 그거는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설득이 더 필요 없었나요? 아니면 설득이 안 통하니까 포기를 한 건가요? 구체적인 내막은 알 수 없고 또 그다음에 대통령님하고 김정은이하고 1대1 단독 회담에서 김정은이가 어느 정도까지 하겠다고 약속했는지는 아직 오픈하지 모르겠는데 혹시 제가 추측해보면 대통령께서 만나보고 이제는 김정은이가 더 이상은 안 내놓겠구나. 이제 앉아서 계속 설복해봐야 이건 더 안 내놓겠다. 이 상태에서 마무리 짓고 내일 그 시간에 금강산에는 한번 갔다 오자 하고 한번 해보고 그 선에서 손을 긋고 끝내지지 않았는지. 그래서 여기 좀 아쉬워서 한 번만 더 오늘 오후라도 더 만나서 한 번 더 설득했으면 그나마 조그마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겠느냐. 그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었고 아쉬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게 오히려 이번 회담을 통해서 확인이 됐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차례, 3차례나 만나가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생각했던 것보다 없더라는 것을 오히려 느끼는 계기가 됐을 수 있습니다. 느끼고 결국은 오전에 끝내지 않았는지 더 해야 이제는 필요 없구나. 현 시점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평양 공동선언 비핵화 문항 가운데요. 가장 먼저 거론되는 부분이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동창리 엔진 시험장, 그 미사일 발사대예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미 북한의 ICBM은 고정 발사대용이 아니고 화성 15형이 이미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되는 것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동창리 비핵화, 동창리와 비핵화는 어떻게 보면 좀 격가지의 얘기가 되겠군요. 핵심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지금까지 김정은이가 말을 바꿨지 북한 자체가 이거는 핵과 전혀 관계없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2011년 4월 달에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면서 전 세계 언론들을 다 초청했습니다. 그랬죠. 다 초청해서 보이면서 뭐라 하면 이런 위성 발사대를 가지고 있는 거는 세계적으로 비핵 국가들도 위성 고정 발사대는 다 가지고 있다. 왜 북한 보고만 이걸 없애라고 하느냐. 이건 핵과 전혀 관계없는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 자체가.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북한이 이것도 결국은 비핵화를 위한 앞으로 나가는 로정에서 하나의 핵시설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해체하겠으니 여기에 대한 대가로 정전선언 혹은 그 무엇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북한 자체도 지금 자가당착에 지금 빠진 거라고 볼 수 있고 외부에서도
이것이 북핵 진전의 큰 진전으로 된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무리다. 저는 그렇게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북한에서 활용하는 살라미 전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든지 잘게 쪼개서 협상 카드로 이용하는 동창리 미사일 고정 발사대, 기지, 엔진 실험장 이 같은 경우도 외부에서 볼 때는 뭐 핵심 부분이 아닌데 이마저도 또 핵심 카드로 협상 카드로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다 지나간 문제입니다. 네. 핵을 완성하는 과정에 또 미사일을 완성하는 과정에 거치는 단계인데 이제는 다 거쳤습니다. 거쳤기 네.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제는 이거는 고물이나 같아요. 폐기하는 거나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김정은이가 바로 이 폐기해야 할 이 서해 미사일 발사장 또 네. 그다음 이제 영변 핵시설 이런 문제를 던져놓으면서 큰 양보를 한 것처럼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이 북한은 항상 협상할 때 어떤 원칙이 있는가 하면 우리 외교관들도 자기가 남한테 줄 것은 아주 애매하고 모호하게 막 만들어 놓습니다. 네. 모든 것. 그러나 남한테서 받아낼 것은 명명백백하게 해놓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런 전술로 지금까지 4.27, 6.12 선언이 다 오늘까지 흘러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애매모호하게 던져주는 그 대표적인 게 동창리 미사일 기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언급하신 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사실 영변 핵시설하면 이 핵시설의 가장 상징적인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동창리 기지와는 다르게 영변 핵시설은 조건부 폐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응하는 조치를 미국이 해줘야만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 사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영변 핵시설은 이제 북한으로 말하면 핵을 만들기 위한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핵물질 생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북한으로서는 핵물질을 생산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라늄을 농축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플루토늄을 태워가지고 그것을 다시 재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 북한은 이미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미국 해커 박사에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5메가와트급 영변 핵시설은 이제 너무 낡아서 네. 이건 이제 북한이 이제는 폐기해야 될 이런 고물단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북한에 전혀 필요 없는 것을 이번에 미끼로 던져주고 네. 북한이 바라던 바를 이제 얻겠다 이거고 다른 하나는 이번에 김정은이가 이제 한반도 비핵화 네.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조선반도 비핵화 이거 자기가 의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죠. 전번에 9월 5일 날 정우영 청와대 실장에 갔을 때도 이야기했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비핵화가 같으냐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에서도 이번에 역시 김정은은 이 문제를 모호하게 만들어 놓고 넘어갔던 것입니다. 네. 얼마 전에 이 칼럼을 쓰셨는데 바로 그 이야기를 언급을 하셨어요. 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하는 비핵화는 한반도 전체 비핵화이고 우리 정부가 또는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는 북한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를 얘기한다. 따라서 이 두 가지가 큰 차이가 있다. 예. 그 차이에 굉장히 중요한 뜻이 숨겨져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북한은 뭐 김정은 때 와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김일성 때부터 북한의 핵무기를 보유하기 전부터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식으로 말하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동북아시아의 비핵화, 조선반도의 비핵화 이 문제를 대외적으로 계속 들고 나가면서 이 문제를 중국과도 토의했고 또 일본 사회당하고는 동북아 비핵화 선언까지도 만들고 네. 91년도 12월에는 한국하고도 이제 한반도 비핵화 선언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수십 년째 이야기하고 있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뭐냐? 쉽게 이야기하면 한반도에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군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 네. 이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이제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핵을 포기하라고 하면 당연히 한반도에서 한국에서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군대도 없어져야 네. 이건 진정한 한반도의 비핵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핵을 포기하면 한국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군대를 내보내야 한다. 주한미군 철수군요. 예, 전망적으로는 거기까지 가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